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사보임 됐던 오신환 원내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네요. 어쨌건 말이죠.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건 뭐 사실인데 앞으로도 그런 혼란은 계속될 예정이고요. 자유한국당 지지로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당황했고요. 그리고 민평당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히려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권이 여동치네요. 네네. 최근에 이 평안민주당? 예. 아, 평안민주당 맞나요? 민주평화당. 아, 민주평화당. 이름이 너무 뭐 헷갈려요. 네, 그냥 호남당 이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남당으로 하는 게 좋죠. 네. 이 호남당, 사실 호남당이죠. 호남당도 이 당 원내대표가 유승엽이 되면서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사실 유승엽의 기반은 전북 기반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전남 강주하고 전북이 좀 또 싸우죠. 예, 싸우잖아요. 네. 싸우는데 유승엽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유승엽이 사실 원내대표로 돼가지고 패스트 트랙이 현재 아니라면은 부결돼야 마땅하다. 네. 했잖아요. 네. 파란을 일으키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공언을 했던 오신환이 사보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내대표로 살아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 공수처법이 말하자면은 사개특위 관련된 거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거는 정계특위잖아요. 그렇죠. 양대 특위가 이제 파란을 맞이하게 됐네요. 예. 결국은 뭐 패스트트랙으로 띄운 이 악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뭐 법무부와 검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정권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또 지금 이 범여권, 네. 범여권이 이제 사실은 2, 3중대들이 지금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교안 체제 출범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또 장외에서 집회도 연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야당답게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결코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유승엽 이 원내대표가 뭐 부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60% 확보를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하자 말자.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패스트 트랙의 과정이 있잖아요. 330일. 330일.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이 개혁안을,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야가 조정해서 이 조정안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부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엽 원내대표가 부결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요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유 대표 주장은 뭔가 하면은 원래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을 고정을 시켰잖아요. 여기에서 이 지역구 이 353석인가요? 353석을 325석으로 28석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무조건 75석 한다. 그래서 이 325 플러스 75에서 30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엽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 강력한 센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사실 호남 지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안 들어가면은 7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호남 전체 합쳐봐야 사실 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7석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당장 생존의 뭐 문제. 절반 가까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절박감에서 부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소 절충형으로 뭐 원래대로 하면은 328석 지역구를 이제 28석 없어지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328석을 하는데 아마 미드 포인트로 해서 중간 지점으로 해서 316 내지는 377석으로 16 내지는 17석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던져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을 말도 안 늘린다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줄이라고 국민들이 맞습니다. 아우성인데 국민 100명 정서에 수준으로 맞습니까? 줄여야 됩니다. 국민 정서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저런 형태로 뭐 협의가 이제 돼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제 민평당은 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을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에 반대했던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 되면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사개특위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투쟁은 투쟁대로 이어가면서 또 이제 원내에서 싸울 수 있는 기반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자유한국당의 모습인데, 조금 더 이제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세련되게 그렇죠. 다듬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고 또 과거처럼 맞습니다. 너무 좀 안일하게 싸우다가 예. 상황이 역전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좀 맥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구성원들이 요 최근에 있었던 그 패배감, 패배의식, 좌절을 사실은 뒤로 하고 이제 홀로 서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요즘 그 자신감과 당당함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동안은 패배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채근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럴수록에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선거꾼들이에요. 선거꾼들이죠. 평생을 선거라는 전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직결시키고, 이번에 원내대표 이인영을 전면 배치시킨 것도 싸움꾼, 선거꾼, 전쟁꾼 이인영을 전면에 배치시킨 거는 우선 일단 이기고 보자.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지금 저쪽은 전열 정비를 착착하고 있는데, 우리도 좋아지긴 했고 앞으로 좋아질 거고 이기겠지만 절대 긴장의 노건을 멈추지 말고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상대가 결코 간단치 않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싸울 결전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민평당까지 왔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이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사보임당에서 기분도 나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 하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갈등 요소가 많아질 거예요.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는 서로 뭔가 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호흡이 잘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자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른 사람을 딛고 지금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손학규의 위치가 굉장히 그렇죠. 흔들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대표가 사실은 이 노역의 극치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최근의 행보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고 노골적으로, 뭐 김성식도 결국은 손 대표 경기도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를 풀로 채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평당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깨진 거죠. 그렇죠. 깨진 건데 지금 이번에 이제 오신환이 승리한 거는 이 김성식하고 경쟁해서 누가 오신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성식하고 오신환이 사제지간입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은 김성식이 관악갑에 이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오신환은 관악을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관악갑을이 지금 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에요. 참. 근데 둘이서 원내대표로 격돌을 했는데,
원래 2004년 총선에 낙선을 했잖아요. 낙선하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2006년 있었던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원 공천 준 사람이 사실은 김성식이고 네. 이후에 구청장 출마할 때도 공천 준 사람이 김성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신환하고 김성식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부자 관계예요. 그 정도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구당 위원장과 강력기초의원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격돌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이 이겼잖아요. 네. 이 성인은 뭔가 하면은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구도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그 바른 미래당 그 28명이잖아요. 28명 중에 4명은 식물 정치인들입니다. 다 당헌권 정지돼 가지고 네. 이 당에서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24명을 정수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24명을 놓고 보면은 바른 미래당계는 유승민계는 8명밖에 안 돼요. 네. 소수파인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당권파가 나머지 16명인데 이 16명 중에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16명 중에 7명이 안철수 직계입니다. 아하. 안철수 직계고 그다음에 9명이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남파라고 해야 되겠죠. 이 호남파 국회의원들은 민평당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학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김성식하고 연대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 꿈이 깨진 건데 그럼 뭐냐 하면은 결국 유승민하고 안철수의 연합군 세력이 당권파를 사실은 이긴 선거인데 그 안철수계가 원래 이제 이태규가 이제 안철수의 이 주니어 책사잖아요. 네. 이동섭은 행동대장이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애초부터 사실 유승민계로 왔다기보다는 이쪽을 스포트했습니다. 그래서 8+3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11명은 안정적으로 이제 이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4명, 여성 4인방이 있었어요. 여성 4인방 4명 중에 1명 근원이는 지역구, 강주 기반이잖아요. 예. 이제 근원이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계로 분류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 지역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100% 일치된 행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3명은 안철수가 비례대표 공천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계가 여성 4인방 중에서 3+1인데 한 명이 이탈을 하더라도 8, 3, 3 하면 몇 명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근원이가 이탈을 해도 1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4명 중에 가반을 획득해야 되는데 13명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예. 그렇게 승리를 한 거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제 김성식을 중심으로 한 이 당권파, 예. 호남파들은 민평당하고 합치는 주의자였고 그래서 제3정당을 추구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맥락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 민평당이 상당히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3지대론자, 그러니까 손학규나 김성식이나 다 제3정당론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 철학이 합치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됐고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원래 8명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네. 그리고 뭐 안철수계라고 하는 뭐 이태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원래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승민과 안철수 연합군이 대리인인 오신환을 내세워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두 사람이 원래 오너잖아요. 공동 오너인데 오너십을 유감 없이 발휘한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좋은 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죠. 김성식이 원내대표가 됐다면은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거는 보수대 통합은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제3지대론자니까. 그래서 협상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승민 대표나
나머지 7명 갈 데 있어요? 없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출마해봤자 전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나마 민평당 내지는 이 바른미래당의 호남파들은 그나마 호남에서 일부라도 살아 돌아오겠지만은 극히 일부라도. 네. 그런데 유승민 부대는 단 한 명도 생존해서 돌아오지 전멸이죠, 못합니다. 거기는. 전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 유승민이가 제3정당으로 총선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에 오신환이 원내대표 되고 손학규 몰아내고 양대 오너가 전면에 안 나서더라도 양대 오너가 원격 조정하는 대리인을 당대표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 포인트를 일정 부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네. 바른미래당이 5% 정도의 시장은 있잖아요. 네. 유승민 부류들이. 그런데 실제로 제3정당의 후보로 나오면은 5% 정도를 가져가는 게 우리 당에서는 10%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낙선되는 거죠. 그렇게 이번에 되면. 장은 선거 있잖아요. 500표 차이로 그러니까요. 박빙이었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장은은 말이 경상남도지 진보의 성지입니다. 장은 성산이. 이렇게 박빙으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출마를 안 했더라면은 이길 수도 있었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내지는 경기 인천 지역 선거가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5+5%가 실제로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항상 보수 대통합주의자잖아요. 네. 어쨌건 전쟁에서는 2등은 없어요. 1등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지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유승민계 끌끌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목소리 낮추고 끌어들일 수 있다면 끌어들여서 함께 가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 대통합이 옛날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1%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지 몸값 올리려고 제3정당의 후보 정당으로서 후보자를 내겠다 한 거는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협상할 때 우리한테 좀 많이 달라 뭐 하는 그런 거죠. 네, 더럽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패배는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죠. 예, 내년 총선 이겨야 됩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유승민이라도 끌어안아서 가야 된다. 뭐, 온 다음에 공천 안 주면 되죠. 예, 경쟁시켜갖고.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경쟁해서 공천해야 되는데. 예, 뭐, 자기만 뭐,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말이죠. 수를 여러 가지를 내서 내년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의 한수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